앞선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이제 기획을 하는 실제 방법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하기 위해서 고객을 알 수 있는 시장 분석, 환경 분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생산, 제작을 해가지고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마케팅 콘텐츠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어떠한 채널로 우리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그 채널, 그 매체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앞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검색에 대한 유형 해가지고 우리가 4가지 검색을 많이 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는 곳, 그래서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인스타, 유튜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중에서 인스타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인스타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예, 맛집 검색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사실은 많이 트렌드를 알고 맛집을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매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 그냥 짧은 말로 그냥 인스타 하죠. 그죠? 예. 우리 선생님 인스타 하시나요, 혹시? 하고 계시다고? 최고.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 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인스타 하면은 조금은 젊어도 좀 더 젊은 세대, 굉장히 자신의 뭔가 약간의 과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메시지 중심보다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인스타그램을 좀 하는데, 그냥 쉽더라고요. 모바일에서 텍스트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는 거나 또는 여행 가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개인 SNS인데, 인스타그램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이 맛집 많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진 중심, 텍스트는 짧게 들어가는데, 재밌는 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좀 재밌는 그 현상을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제주온수이라는 그 태그 중심으로 보통은 이 안에서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제주온수이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제주온수를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태그 하나로 묶여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이 태그만 잘 찾아가면은 이 태그 안에서 어디가 핫한지, 제주온수이라는 데서 인기 게시물이 뭔지, 최근에 어떠한 곳이 올라왔는지 정보 검색, 이미지 중심의 정보 검색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주온수이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한번 이거를 제주도에서 강의를 할 때 매년 캡처를 하는데, 이때 한번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예,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로 가가지고 뭐 혼자 강의했으니까, 혼자 갔으니까 끝나고 뭐 매년 가는 제주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왕에 간 김에 뭐라도 하나, 맛있는 거라도 하나 좀 제대로 먹자 해가지고 뭔가 맛집을 찾다가 그날 뭔가 1박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한라산을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맛집은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밤에 좀,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외롭잖아요. 그냥 맨날 저기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서 혼자 캔맥주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혼술하는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주 혼술 검색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실제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쓰는 건데, 했더니 제주 혼술에 나름 배도 채울 수 있으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곳, 일석이조, 뭐 흔히 해서 요리 주점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 쫙 검색이 됩니다. 돈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와우. 저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려다가 가진 않았습니다. 예, 왜냐고요?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산에 가려고 그냥 전날 그냥 간단하게 저녁 먹고 호텔에서 캔맥주 하나 하긴 했는데, 순수하게 이거는 후기들로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래머, 인스타 사용자들이 그냥 자기가 어디 맛집이다 뭐 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주도 강의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죠. 근데 이러한 기록이 있으니 올해도 한번 제주온수이라는 것들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코로나 혹시라도 끝나서 진짜 희망합니다.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제주에서 혼술 한번 해보자. 산투 타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졌죠? 네. 뭐 이렇게 텍스트가 많아졌어. 뭔가가 자연스러운 후기에서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야, 이 제주도 혼술이라고 해서 이 섭지코지 한 끼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대놓고 광고 써있죠. 예. 제주도로 놀러 왔는데 뭐 드셔야죠, 뭐하죠, 뭐하죠, 뭐하죠. 제주 혼술이 좀 인기 있는 키워드인가 봐요. 태그. 예. 그러다 보니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광고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광고 안 하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법에 걸리니까. 예.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정보이자 광고 같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보이자 좋은 정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뭔가 사용자들의 좀 솔직한 평가와 후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내 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 홍보의 개념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 인스타그램의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게시물은 33,000에서 46,000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완도 맛집. 저도 완도에 대해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주 맛집은 워낙 제주도가 크다 보니까 400만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완도 맛집은 13,00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좀 규모의 차이가 있죠. 확실히 제주도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있으니까. 제주도 맛집을 딱 봤더니 뭐 별 차이 없죠. 제주 혼술이랑 그냥 딱 봐도 그냥 내 거 홍보 그냥 안 봐도 딱 홍보 다 써 있죠. 네. 근데 완도 맛집 보이겠습니다. 뭔가 솔직히 좀 풋풋합니다. 순수하고 풋풋하고 약간의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한 정보는 없어요. 네. 완도 맛집인데 맛집 홍보해라 뭐 쉬어간대요. 뭐 언제 쉬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맛집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게시물 이거 뭔가요? 전복빵. 네. 봤더니 뭐 개당 5,500원 가격 진짜 세죠. 뭐 돌아오는 길에 하나 먹어봤는데 비슷한 그러진 않아요. 먹을 수 있으니 한 번쯤 드셔보세요. 하여튼 뭐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그래서 전복빵에 대해서 설명을 한 순수한 뭔가 후기의 개념. 근데 이런 게 답인지 요런 게 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환경은 그 시장의 주인들이 잡아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주인은 우리 공급자, 마케터가 아니라 그 고객이 주인입니다. 고객의 관심사들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 고객의 관심사가 변한다는 거는 정보를 많이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같은 마케터 공급자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시장이 계속 뭔가 순수한 정보도 있지만 이 홍보도 같이 가는 시장, 이게 고객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완도는 이런 거밖에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직 이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시물이 좀 적긴 하지만 아직은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쪽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고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인스타 맛집 홍보하라고 이런 광고 게시물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물론 이 게시물의 숫자가 관심사가 적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충분히 이쪽에서도 뭔가 홍보와 정보를 같이 혼합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알아보시면은 알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포스팅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보 검색도 많이 하고 라이트한 팔로잉을 통해서 라이트한 관계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뭔가 그 가볍게 찾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해요. 왜냐면 바로바로 사진이 보이고 내가 필이 바로 오면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금 더 정보를 좀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일지라도 정보를 좀 더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인스타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특성상 이 소비자조차도 인스타에서는 가볍게 보는 그런 채널이지, 매체이지, 여기서 내가 자세한 뭔가 정보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관심의 결정? 뭔가 내 생각에 결정을 하는 거지 자세한 정보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곳이 이런 포스팅인데, 이 흔히 얘기해서 그냥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겁니다. 사진과 텍스트, 글자가 중심이 되는 이 포스팅. 포스팅은 크게 한 4가지, 관광 관련된 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4가지가 꼭 나는 이미지만 할 거야, 뉴스만 할 거야, 카드 뉴스만 할 거야, 컬럼으로만 할 거야. 아닙니다. 다 혼합돼 있어요. 혼합돼 있는데 조금 더 나의 그런 방식 자체를 조금은 구분시켜서 가자, 컨셉을. 왜냐하면 이걸 해놔야 내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짬뽕 시켜서 하려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방식, 한 번은 이런 방식, 한 번은 이런 방식, 한 번 이런 방식, 이걸 하면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답은 고객이 결정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관심이 없으면 안 봐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의 소재, 컨셉, 메시지, 핵심 메시지 기획도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표출할까, 어떤 채널에서 요거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뉴스형, 카드 뉴스형, 컬럼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자, 저런 식으로 해보자,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뉴스형이랑 컬럼형을 같이 해보자, 이미지형이랑 컬럼형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미지 리뷰형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후기를 쭉 써냈는데 되게 이미지를 많이 강조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미지를 다양하게 나타낼 때는 이 네이버라든지 어떤 블로그 시스템 안에서도 잘 보이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서비스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홍보가, 후기가. 네, 그래서 명사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적절하게 이미지 리뷰다 보니까 개인의 모습도 들어가고요. 해주류 박람회도 있군요. 네. 다음에 저는 2021년 4월 달에 하는군요. 저 내년에 꼭 오겠습니다. 완도 타워, 모노레일, 이런 식으로 영상과 이미지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뉴스형입니다. 뉴스형은 약간 보도형 방식이에요. 뭔가 개인의 후기라는 개인의 그거보다는 개인의 후기도 들어가긴 한데 뭔가를 좀 정리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적 여행적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그거를 다시 재해석을 해서 여기는 이렇다 저렇다, 내 경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뉴스형 리뷰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뭔가 제목이 전남 가볼 만한 곳 여행지 추천 해서 좀 더 나의 후기라기보다는 후기도 들어가 있지만 뭔가 한번 다시 재해석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전달, 이런 개념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개인 블로그니까 자신의 이미지도 적절히 잘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볼 만한 곳이란 태그를 해가지고 약간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진에 있어서도 엣지를 주고 있으면서 정보를 적당히 정보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인스타그램하고 또 같이 연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카드 뉴스형 리뷰입니다. 카드 뉴스가 왜 이게 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모바일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히트를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바일에서 뭔가 화면을 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진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인기를 끌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블로그에 포스팅이 맞춰져 있지만 아마 요 메시지 지금 보여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마 그런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다른 SNS도 쓰지 않았을까, 일종의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유스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지가 쉽습니다. 보기 쉬워야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보기 어려우면은 몰라 그냥 딱 닫아버리거든요. 그만큼 보여지는 게 많이 보여줘야지만 마케팅의 효과도 있고 말 그대로 그게 다 나의 가치, 비용,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도군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윤선도 원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네요. 윤선도 원림 제가 갔던 곳이네요. 예. 구들 장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1, 2, 3, 4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쉽게 되게 가독성 있게 해놨죠. 그리고 컬러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인데요. 예, 제가 좀 계속 새로운 걸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뭐 저는 뭐 히팅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반응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의 여행 후기 방식이 아니라 이거에서 정보를 좀 더 많이 가미해가지고 일종의 랜선 가이드 형태로 좀 요즘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시도를. 그래서 요번에 여름에 갔다 와가지고 그 원림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세현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적절히 넣고, 역사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저작권 걸리지 않게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넣었고요. 이런 뭐, 지도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실, 진짜 흔히 얘기해서 똥손이라고 하죠. 예, 똥손으로 제가 온라인을 그린 건데, 예, 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해놓고, 세현정의 구조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해서 뭔가 재밌게 보는 방법, 그 역사적인 것도 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재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약간 컬럼 방식으로 좀 더 알리는데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의 블로그도 포스팅도 있다라는 거 하시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향후 선생님들 하시면은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런 카드 유스형도 다 좋고 한데 아마 이런 방식 한번,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정보 같은 거 다시 찾고 사진 찾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방식을 많이 해서 쌓아 놓으시면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그 지역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요 나온 내용들 한번 제가 그 상세 내용들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완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결정은 바로 보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컨셉을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컬러 방식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러면 이미지 리뷰 방식으로 나의 내용에 대한 컨셉을 조금 더 뭔가 잘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최근에 가장 핫한 매체죠. 이 마케팅 매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굉장히 이 관광 쪽에서 이 마케팅 하기 위한 시장,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유튜브의 지금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 중심, 지역 관광 사례 중심으로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유튜브는 총 7개 방식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브이로그 방식 가장 흔하죠. 그냥 내가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런 걸 그냥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거. 개인으로 그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중계. 현장에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보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약간 리포터 입장으로 뭔가 소개도 하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도 넣고 이 현장 중계형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정보와 교양과 홍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이로그는 완전히 후기, 재미, 그다음 플러스 정보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거와 요거를 확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요것도 유튜버도 또한 다 중간중간에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포스팅처럼 초반에 컨셉을 어디로 한번 잡아가면서 계속 내 거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로 제가 박사기도 땄거든요. 예,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영역 구분을 해본 겁니다. 예, 보시면은 또 농튜버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그런 유튜브의 방식이 아니라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의 입장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사실 핫해서 제가 넣었고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스크 토크쇼 방식.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특정 공간에서 혼자 얘기하든 둘이 얘기하든 누군가 게스트를 초대해서 얘기를 하든 약간의 그런 토크쇼, 재미와 정보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서부터는 주로 뭔가 개인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체계를 갖춘 기업이나 관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다큐 방식은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하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장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방식이고, 뭐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걸 판단해야겠죠. 우린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유튜브를 했을 때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다큐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목적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에서 보통 하죠. 홍보 영상.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드는지 완도도 있고 그 밖에 타 지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요거 잠깐 재밌는 거 관에서 하는 거지만 아마 관에 계신 분들도 이거 들으시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많이 뜨는 거 이 홈쇼핑 방식. 유튜브가 새로운 우리의 마케팅 플러스 판매 채널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전 사례로서는 홈쇼핑을 우리가 대체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 홈쇼핑 방식이 있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지역 관광과 다 관련된 내용이고, 그 밖에 뭐 리뷰나 강의나 공연, 꽁트 이런 등등등등의 이런 유튜브 영상에 우리 형식이 있다. 근데 지금 요 빨간색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주로 우리 관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형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여드린 영상이 이 브이로그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후기 개념으로 나오죠. 예.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계속 한 나의 기록을 저장한 겁니다. 네, 재밌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완도에 대해서 요 분들이 촬영을 한 거고요. 예. 이게 아마 코로나 이전에 촬영이 된 것 같네요. 마스크 없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예. 이렇게 가장 쉽게 찍는 방식인데, 이거는 아마 주로 여행자들이 이제 많이 찍는 방식일 것 같고요. 예. 이게 두 번째 브이로그인데, 요거는 그냥 생활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시골에 할머니가 우리 해피펀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우리 반려견이죠. 반려견과 같이 사는 모습을 남기고 있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체가 유튜브에 이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사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도 지역 홍보를 위해서 대단한 그런 지역 관공서에서 하는 홍보 영상처럼 대단한 여행지를 찍기보다 이러한 소소한 재미를 찍으면은 사실상 그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 해피펀이 이 개만 보더라도 이 개가 또 다른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완도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완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그 기획을 너무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의 소소한, 그게 곧 고객
우리 소비자, 디지털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소재가 되고 있으니 그 유튜브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양한 좀 생각을 하고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할머니가 그냥 살아가면서 시골에서 여러 가지 생활상을 뭔가 농사 짓는 모습, 이런 뭐 무 닦는 모습, 그냥 뭐 집안 살림하는 거, 뭐 개랑 노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 개 반려견 2마리랑 계속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히팅 수도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씩 보는데 재밌어요. 예. 개가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지금 이 개는 채식주의자 개라고도 합니다. 뭐 시금치도 먹고 상추도 먹고 야채를 엄청 많이 먹는 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요즘 농튜버라고 하죠. 농촌에서의 유튜버, 농촌에 사시는 분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솔바이 농원이라고. 근데 이분의 유튜브도 초반에는 그냥 병아리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했어요. 본인이 나오시지도 않고 그냥 그 키우는 가축들 어떻게 키우는지 그냥 그걸 조그맣게 영상으로 남겼는데 하면서 자신만의 컨셉이 만들어지고 더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그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 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농촌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 되게 퀄리티 있는 농산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도 같이 전달해 주면서 신뢰를 쌓고 있죠. 이분의 컨셉은 어쨌든 농부, 그리고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 농사도 짓고 뭔가 생활의 지혜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각종 그런 팁들을 공유하는 이런 컨텐츠, 소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완도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지,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것만 꼭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예, 디지털 소비자, 고객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소재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분인데 사실은 살아보기 여행을 왔다가 지금은 제주도에 거의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뭔가 유튜브 하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재작년에 제주도 그 마케팅 강의를 했을 때 이분이 그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방법론도 했는데 그때는 초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일 정도로 다양한 경험,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자신의 컨셉 기획과 이 마케팅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만 아는 맛집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현지인 시각, 그런데 나는 그런 외지인 시각도 같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분은 컨셉을 낸 거고요. 지금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도 나와 있죠. 제주도가 글로벌하게 많이 나가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좀 더 컨셉을 더 계속 고도화, 완성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아가는 완도 주민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그 관광의 컨셉들을, 농부도 좋고 관광지 다 좋은데 이러한 살아가는 모습, 그냥 이건 맛집도 나왔지만 그냥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펜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컨셉들을 뭔가 꼭 그런 특징만 특정 분류만 잡지 말고 이런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에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일종의 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색깔, 자신의 색깔을 뭘로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제 홍보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나름 완도의 복일도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요번에 찍은 영상을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저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알리고 또 지역도 홍보할까? 물론 제가 완도 주민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완도에 대해서, 복일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지금 요런 같은 경우는 제가 후기보다는 현장 중계용으로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컬러명 비슷하게
포스팅의 컬럼형 비슷하게 뭔가 정보를 계속 가미하면서 정보를 가미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랜선 가이드 형태로 제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생활상보다는 관광지 중심으로 해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범위 내려온다 해서 세계적으로 한 내용들 있었죠. 이것들을 이 아날치인가 이날치인가 조금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그 밴드가 못 오니까 이 댄스하는 그룹이랑 자체적으로 이걸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트렌드에 맞췄다는 거죠. 예. 트렌드를 알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계속 이거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패러디해서 그 우리 경기도 양주의 관광 홍보를 한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실은 지역 소개도 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으뜸 전남 튜브, 이것도 아마 전남에 이제 그 관공서 같은 데서 이제 주관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데, 최근에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홈쇼핑 방식으로 공연과 쇼와 같이 버라이어티 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앞에 공연이 나오는데 좀 뒤에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완도의 이 전복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직접 구매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직접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농튜버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알면서 신뢰를 주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의 그런 판매의 채널로서도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양한 유튜브의 사례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하나 딱 난 이거 해서 이걸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형태에 맞춰서 시작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 컨셉과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하면서 컨셉도 좀 바꿔보시고요. 그 주제도 꼭 내가 관광지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완도에서 먹고 있는 거, 나한테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색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재도 계속 발굴하면서 한번 유튜브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 굉장히 핫한 곳이기 때문에, 마켓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유튜브 마케팅 시도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로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에 이게 주로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꼭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검색에서 내가 맛집을 찾든 어느 장소를 찾든 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쵸? 우선 네이버, 모바일로 네이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맛집 찾고 뭐하고 뭐 있는데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장소를 찾으려고 할 때, 로컬 비즈니스, 로컬 플레이스를 찾을 때 어디를 찾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쵸? 차 갖고 다니잖아요, 차. 내비게이션. 가장 많이 쓰는 저기 티맵, 카카오맵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은 이 플레이스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쉽게 찾아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기 또는 뭔가 다음에서 검색을 합니다.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스도 검색을 하고 이에 딸린 블로그 리뷰로도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정리되면은 이 주소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쓰는 내비게이션에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재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찾아가기가 되게 쉬워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없어 내비게이션에. 그럼 뭐야 이거 번지수 다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럼 뭐야, 귀찮아. 그쵸? 이 로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플레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 활용은 얼마나 공급자가 이 플랫폼을 잘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보를 제공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이 안에서는 보시면은 뭔가 뭐 이 안에서 배달도 되고 픽업, 배달도 되고 그다음에 예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곧 그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노출보다는 약간 커머스 영역에 많이 가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노출이 똑같은 거예요. 이 플레이스에 대한 노출은. 결국에는 많이 노출이 돼야 굉장히 방문도 되고 이 자체가 관광으로서 방문도 되고 또 이런 소비 활동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래서 이거는 지금 샘플 이거는 제주도 제가 제주 맛집이라고 치면 항상 1위가 이 우진 해장국 나오더라고요. 이거 분명 작년에 이거 올해 12월 초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캡처한 겁니다. 항상 우진 해장국이 1위, 거기다가 뭐 평점이나 이런 거 나오고, 완도는 어딜까요? 완도 맛집 딱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가 완도 어반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해. 왜요? 생선구이집인데 커피가 들어있고 커피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이 리뷰 중요해요. 리뷰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그 리뷰의 개수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곳들이 좀 더 많이 그걸 할 수 있는 곳들이 이쪽에 더 올라오면은 뭔가 이거 완도 맛집을 찾을 때 훨씬 더 이 소비자들은 더 잘 선택을 하고 비즈니스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 플레이스 잘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모든 게 모이는 공간이지만 요거 하나, 이 카카오톡은 개인 간의 연결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케팅 활동 모아도 다 끝나서 해서 마지막 관계를 맺는 단계에서는 이 카카오톡만큼 최적화된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채널, 이게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선 채널도 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내가 카카오톡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관광의 활성화, 비즈니스의 활성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그 활성화 시킬 수 있지만 그의 베이스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겠죠. 생판 모르면 사실은 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느 정도 인지도만 있으면 이걸 찾는 사람과 뭔가 서로의 교감이 맞았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서로의 관여, 뭔가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흔히 해서 이제 뭔가 인게이지먼트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관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가 좋은 거죠. 훨씬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제주 새벽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이렇게 이제 올해죠. 이거 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이 친구가 한 2, 3천 명?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7,000명이 됐어요. 근데 요게 방식을 알고 있었는데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날의 생물 생선들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런 오늘 무슨 어디 시장에 뭐가 좋으니까 뭐 주문하세요.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는 어때요? 뭐는 어때요? 질문도 하고 필요하면 저는 그러면은 한 박스 보내주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서 요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이 안에서 이걸로 그냥 바로 정리를 여기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완도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 완도 수산이 있더라고요. 완도 수산도 굉장히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도 수산도 정기적으로 계속 뭔가 소식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도 수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문도 받긴 하지만 주로 완도 수산이 요거는 계속 소식지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완도 수산은 밴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다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밴드가 조금 더 테두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거래에 좀 더 그런 유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도 수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주 새벽시장 요거랑 블로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사실 오픈된 데에서 계속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밖에 카카오톡을 잘 이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완도 전북 주식회사가 그나마 완도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완도 전북 주식회사는 이 카카오톡의 홈 메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또 자사 어플을 같이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자사 어플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메뉴들을 이 기본 기능을 여기는 기본 기능만 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데는 여긴 블로그, 여기는 밴드랑 같이 가고 있고 요 완도 정보 주식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여진 것 같은데 자사 어플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소식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머스를 일으키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컬 비즈니스를 할 때 예약이라든지 구매라든지 로컬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게 꼭 내가 관광객을 유도를 하든 예약 고객을 유도를 하든 구매 고객을 유도를 하든 결국에는 그런 마켓에서 시장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좀 흐름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NS의 인스타그램 라이트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지가 좋은 거죠. 인지를 줘가지고 계속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검색을 통해서 뭔가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채널 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완도 곱창김 최고를 내가 인스타에다가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이 곱창김 꼭 판매할 게 아니라 곱창김은 밥에서도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맥주랑이랑 그냥 따로 먹어도 좋고요. 또 뭐 어떠한 음식이랑 같이 엮어도 맛있고요. 이걸 이렇게도 맛있고요. 이걸 이렇게도 맛있고 계속 인스타에서 그걸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채널도 계속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한 방법을 같이 알면서 서로의 그런 연계성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곱창김 관심 있으세요? 뭐 관광 오셔서 사실 때는 저희 어디 있으니까 저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 플레이스. 그래서 바로 저기 내비게이션 찍어서 오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걸 직접 구매하시기 어렵고 뭔가 배송, 택배를 원하시면은 일로 주문해 주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이 한번 이 정도의 관련성을 했으면은 이 고객은 나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카카오톡 풀친을 맺어가지고 저희 정기적인 소식지와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런 완도 전북 주식회사처럼 뭐 할인 쿠폰을 드리겠다. 재구매 고객들한테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고객 관리를 가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형태로 가면 좋은데 네,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컨셉, 기획, 메시지 선정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나의 페르소나 핵심 메시지 컨셉을 잡고 이 채널로 하나를 가지고 형태만 다르게 뭔가를 계속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형태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다 채널에서 내가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과 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고요. 또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무슨 관광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지 내가 유튜버야? 블로거야? 내가 무슨 뭐 인플루언서 뭐 크리에이터야? 뭐 진짜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본업이 이건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댓글만 보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에 맞는 것만 이 흐름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가지고 완도에서 운영하는 거 한 곳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완도네시아. 뭔가 느낌 좋죠? 뭔가 레트로, 콜라보 이런 마케팅 트렌드 잘 쫓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느낌과 이런 느낌도 나고 뭔가 완도네시아. 그래서
완도네시아에서 찾아봤더니 이 완도의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봤더니 얘네가 자사 어플 홈페이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다 잘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블로그에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유튜브 빼고는 다 다채널, 멀티 채널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가 좀 더 이 컨텐츠를 쫙쫙쫙 볼 수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다채널에 굉장히 레트로 느낌과 콜라보의 느낌, 트렌드도 잘 맞추고 전반적인 깔끔한 운영,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한 뭐 이런 리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운영, 이 디지털에서 이 고객의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컨텐츠 컨셉은 약간은 좀 뭔가 혼란스러운 건 살짝 있더라고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뭔가 그런 컨셉과 기획 있죠? 뭔가 핵심 메시지, 페르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딱 완도네시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좀 노출된다면 지금 봐서는 그냥 홍보 채널 같아요. 그냥 관공서나 여러 가지 그냥 소식 전달 아마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뭔가 특징 컨셉을 가지고 좀 더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꼭 이걸 위한 건 아니긴 한데 그런 것을 아마 요거랑 좀 매칭해서 가져가는 것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 완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아마 천병의 역할 가장 일선에서 리더가 되지 않을까. 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완도네시아는 그런 완도 여행을 쳤을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뜨는 그런 사이트고 컨셉도 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만 컨셉만 조금 더 잡아가서 완도 관광 전체를 위해서도 한번 리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완도금 선 여행 등 오늘 완도군 섬 여행 등대 추진당 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강의, 특히 이제 지역 관광 사례랑 많이 접목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좀 뭔가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더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 실례 사례들을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네. 내용만 가지고는 우선은 깊숙이 아직은 더 깊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바라는 거는 어떠한 것이든 한 3가지 정도만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관심을 갖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서치, 검색을 해서 추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액션 한번 내가 그래서 이걸 해보자. 그래 나도 해보는 거야.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할 거예요.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 남겼으니 이쪽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